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안녕하세요. 꽃미남 송정섭입니다. 어떻게 잘생겼나요? 어딜 가나 누구에게든 스스로를 꽃미남으로 소개한다는 이 남자. 글쎄요, 코스염이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쩌다 꽃미남이 됐을까요? 사실 이제 꽃에 미쳐서 사는 남자입니다. 꽃에 미친 남자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미남 이렇게 줄여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4년 꽃만 바라보며 살던 꽃미남이 마침내 비밀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꽃이 주연인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정원이죠. 꽃미남이 사는 4월의 정원엔 오색 튤립과 분홍 꽃잔디가 한창입니다. 이 꽃만 있으면 그냥 꽃밭이죠. 근데 이제 정원이라는 의미는 이제 자연에 있는, 사실 자연이 정원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몽골 초원에 가보세요. 꽃을 밟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백두산 천상화원 가봐요. 아마 그게 천상화원이죠. 그러니 거기를 가고 싶죠. 다만 그냥. 근데 인간들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자연을 내 곁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원이거든요. 개복숭아꽃이 분분히 날리는 봄부터 청꽃나무에 흰 눈이 쌓이는 겨울까지 사계절 날마다 꽃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스승이죠. 그렇죠. 제가 꽃한테 배우는 게 엄청 많고, 그게 제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저 혼자 하면 또 그 배운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서 이제 꽃처럼 살게 만드니까. 하나의 꽃씨가 백리를 날아가 다시 꽃을 피우듯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꽃에게 배운 삶의 가치를 더 멀리 나누고 싶다는 이 남자. 1년 365일 꽃처럼 살고 싶은 꽃미남이 지금 우리를 봄의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원은 꽃미남이 산다. 65세 송정섭 씨, 귀촌 9년차와 61세 유근명 씨, 귀촌 8년차 부부. 자막 전라북도 정읍 씨. 예부터 물맑은 고장으로 소문나 샘고을로 불리는 전북 정읍입니다. 자막 내장산. 호남의 금강 내장산에도 산마루마다 봄빛이 부지런히 차오르는 중이고요. 맑은 샘물은 흘러 내장호에 닿을 겁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그렇게 봄의 숲과 호수는 한 폭의 수채화가 되어 펼쳐집니다. 내장산 안자락,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날마다 보고 사는 행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 봉긋하게 핀 튤립 물결이 반겨주는 이 집의 이름은 상하원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뜻. 아무래도 꽃사랑이 유별난 집 주인부터 만나봐야겠군요. 2014년 고향인 정읍으로 귀촌한 정섭 씨. 벌써 내장산 자락에서 8번째 봄을 맞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꽃잔디는 식구를 더 늘렸고요. 이제 정원엔 라일락 향기도 제법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떤 봄꽃이 제 얼굴을 보여줄지 꽃들의 안부가 궁금한 정원사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정원을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송정섭 씨. 그렇죠. 우선 좀 새로운 게 있나? 그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뭐지? 지나치게 막 풀이 좀 무성이 됐다든지 그러면 좀 손대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옮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하루 일과를 이제 좀 구상을 하죠. 이게 이제 애기 똥풀인데, 이제 사실 이건 거의 막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아주기도 하죠. 왜 애기 똥풀이냐? 이 꽃대를 자르면 노란 유액이 나와요. 이렇게 노란 유액이 애기 똥처럼. 네. 근데 이게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이 이제 애들 젖댈 때 너무 오래 막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유두에 발라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냥 한번 쓰니까 다시는 이제 엄마 젖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젖풀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 옛날에 이제 민간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감태나무라는 거예요. 감태나무인데 잎들이 지금 이게 작년에 맹이를 뜯은 잎들이거든요. 겨울 내내 잎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판판하게 해가지고 아주 플랫한 상태로 겨울 내내 이게 이 갈색 어떤 그 그림을 그려줘요. 겨울 종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스스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올 때는 떨켜라는 게 있어요. 단풍잎 보면 툭 떨어질 때 보면 이 떨켜가 밀어내는 거예요. 떨켜가 작동을 하니까. 그 나무에서요? 예. 근데 이제 떨켜가 없으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봄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이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삶도 그렇죠. 계속 너무 자기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물러날 때는 좀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배우죠. 아, 내가 주연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가만히 있다는 나중에 그냥 떨어져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 식물들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얘는 고요매요. 고요나무. 고요나무? 예. 그다음에 얘는 감나무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굵은 거는, 저 굵은 거 쟤는 노박덩굴이에요. 요 가운데 굵은 덩굴 요거. 그다음에 얘들은 으름이에요, 으름. 예, 으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찔레예요, 찔레. 나란히 선 두 나무를 감싼 네. 덩굴과 풀들. 예, 찔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추리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한 6가족이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 노박덩굴에서도 이제 나중에 잎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노박덩굴에서도 잎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한 50cm 가다가 이게 허공을 힘이 없으니까 이게 밑으로 쳐져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놈, 좀 나오는 놈하고 이렇게 처진 놈하고 둘이 만나더니 이만큼 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지지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제 또 다른 2개하고 4개가 만나니까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막 엄청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아, 이놈 봐라. 이게 멀리 가려고 그러니까 함께 가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제 교훈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이 향기를 맡아보면 향기가 기가 막혀요. 향기가 지금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10시쯤 되면 그냥 완전히 발산하는데, 근데 이 식물의 이제 그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이에요. 잎을 씹어보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씹어봐요. 독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은 없어, 독은 없어요. 조금만 씹어, 한 3번만. 제작진이 라일락 꽃잎을 씹어본다. 한 30분 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씹었지? 한 30분 가는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과 이별이 같이 있는 거죠. 젊은 날에 그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헤어질 때 그 쓰라린 아픔까지 같이 안고 있는. 예. 근데 점점 힘드니까. 근데 이걸 내가 안 씹어보면 몰라요. 정확히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향도 맡아보고 이 잎을 씹어봐야죠. 꽃의 개화 시기부터 쉽게 알기 어려운 식물의 습성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정섭 씨.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사실 그는 34년을 꽃을 연구한 화훼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특별한 꽃동산을 만든 셈이죠.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꽃처럼 살고 싶게 만드는 곳, 그리고 이제 애들 와서 마음껏 자연을 공부하는 것. 애들이 오면 2시간 동안 여기서 행복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만든 저는 진짜 행복하죠. 이렇게 막 여기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야 뭐 기본적인 소득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만든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게 할 거냐가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주관심이고, 이제 꽃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그런 거죠. 남편 정섭 씨가 꽃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시간. 아내 금영 씨는 정원의 또 다른 이색 공간 게스트하우스로 출근했습니다. 부부에겐 사인이 깊은 곳이라죠. 유금명 씨. 농막이에요, 농막 여기가.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네, 이제 농막 그냥 배둑이 뭐해서 이 식물도 공부하고 꽃이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하룻밤 편안하게 쉬었다 가라고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기 좀 힘들어요, 가고 나면. 창문을 깨끗이 닦는 중. 여기 5년 사시면서 만족하세요? 아, 80%요. 도시가 그리워요. 네, 뭐해서 이제 문화생활이나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문을 열고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오시면 주방, 미니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쾌적하게 딱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밥솥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좋아하는 2층 다락방. 여기는 이제 아래층. 냉장고도 당연히. 근데 뭐가 한 가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맞춰봐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영상 매체. TV는 일부러 안 놔요. 왜냐면 가족과 함께 와서 충분한 시간을 나누고 대화 나누라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스마트폰도 뺏고 싶어요. 그래서 갈 때 돌려주고. 누가 와서 아줌마들은 드라마 못 본다고 투덜투덜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고. TV가 없으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물소리도 나요. 푹 잤다고 그래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처음으로 이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정말 숙면을 취했다고 그렇게 꼭 얘기는 해요. 야외 테라스. 여기서 차도 마시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불멍도 하고 그러고 가요. 최고 예쁠 때, 지금 최고 예쁠 때예요. 저는 사계절 중에. 그래서. 어머니도 기본적으로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 엄청 좋아하죠. 꽃 엄청 좋아해요. 네, 제가 그런 쪽으로 공부도 했고, 저 도시 위에 살면서 10년 동안 전원주택을 가꿨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내려와서 뭐 몇백 평 한다는데 겁은 안 났어요. 제가 다 실습했던 거라. 일은 커졌어요. 거기는 조그맣는데. 그래서 만족하고 동네 마을 일도 많이 하고, 마을. 네, 봉사도 하고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적응 잘했어요. 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잘 살던 부부가 깊은 내장산 자락에 온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런 이제 꽃과 정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 역량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고향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보지?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이제 정읍신문에 기고도 해보니까 반응도 괜찮고 그래서 고향을 가자 해서 이제 왔죠. 저는 2014년도에 이제 내려와서 삽질을 시작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텐트를 쳤죠. 그리고 이제 땅신하고 교감을 해야 되니까 뭐 한 4박 5일 수원에서 이제 각시랑 같이 와서 텐트 치고 이제 자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이제 밭고랑도 만들고 버려진 밭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저녁에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이제 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씻은 듯이 몸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야, 당신이 우리를 오케이 했는갑다. 이 당신하고 교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원도 만드는데 속도도 붙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하니까 기본 틀이 다 잡힌 거죠. 처음엔 텐트 생활을 하며 털을 닦았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가며 부부는 이곳에 날마다 꿈을 심었다죠. 그렇게 내장산 안자락을 350여 종의 꽃과 나무가 자라는 정원으로 만든 두 사람. 집에서 바라보는 정원 풍경도 그만이라는군요. 여기 숲속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나가자 얼마나 좋아요, 뷰가. 이렇게 이제 나가서 여름이면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야외 테라스에서 이렇게 해서 숲이 보인다. 소나무 숲이 너무 이쁘잖아요. 다 우리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뷰를 보려고 저희가 이 창문도 이렇게 달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게 다 이 창호들이 이래요. 좀 불편은 해도 여닫이 창문, 엄청 여기가 없고. 유지한 우리 신랑이 아지트. 베란다 공간, 본인만의 장소. 여기서 영화도 보고 뭐 줌 촬영도 하고 유튜버 뭐 했던 거. 남자들은 왜 자기 방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 일부러 이렇게 놔주신 거예요? 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니까 그 아껴갖고 과감하게 썼어요, 이번에. 최대한 이 밖에 풍경을 보려고 저희가 통창을 많이 이용했어요. 네. 어디를 봐도 다 사방에 다 자연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침실, 네, 여기가 아니 지켜 보니까 되게 최고의 뷰예요. 커다란 살아보니까 창문으로 그래요. 보이는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아, 아름다운 이렇게. 정원과 산. 딱 펼치면 완전히 그림이잖아요. 이런 전망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 사계절을 다 느끼잖아요. 여기 앉아서 눈 오는지 비 오는지 누가 오는지조차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다락 공간은 저희가 손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손주들 오면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좋아하죠.
예,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거 다 이제 우리 손주들 오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모든 게 다 좋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는 간단한 건식 주방이고요. 여기는 습식 주방이랄까? 끓이고 볶고 하는 건 다 여기서 해요. 고기 굽고 엉망이지만 안에 그 냄새 안 나요. 절대 생선이고 고기 냄새는. 아 여기서 하니까. 예, 거기 다 거기서는 거의 안 써요. 여기 뷰가 어떻게 비밀의 공간이랄까? 우리 가족들만. 주방도 여기서 이제 통창으로 되어 여기 정원이 있어 얼마나 풍경이 예뻐요. 보인다. 예, 여름이면 이쪽을 다 개방하고 딱 폴딩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오면 다 개방해서 여기서 여름에 더우니까. 주방 옆 테라스 공간. 이게 처음에 집을 설계할 때 설계를 진짜 길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사계절을 살아보고 저희는 이제 6개월 정도 했고 집이 허가가 안 나서 계속 쓸데없이 설계만 계속 했어요. 하고 설계를 오래 했어요. 사계절 거의 했다고 볼까? 계속 상상하시면서. 예, 겨울이면 동선이고 어찌고 그래갖고 그것도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갖고 그게 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계속 찍고 부시고 해갖고. 사실 마을이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도 나무를 심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흘린 땀은 정원의 걸음이 되었겠죠. 그 걸음을 양분 삼아 오늘도 봄꽃들은 화사한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남편의 공간. 아침 내내 꽃만 쳐다보더니 정섭 씨 이번엔 정원 연구소적에 코를 박고 있다. 책상에 앉아 공부 중이다. 꽃을 공부하는 마음은 꽃박사로 불리던 현역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정섭 씨가 더 깊이 집중하고 있는 건 건강한 꽃 문화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소득은 4만 불 정도 넘은 OECD 8위국이고 뭐 G7, G8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경제적인 업이겠는데 정서적으로는 아직 만 불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통사고 발생하는 일이, 뭐 노인 자살 일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인데 이게 질적인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지? 또는 이게 자연의 그 식물들 보고 막 그냥 그 겨울 내내 죽어있던 산수 위에서 막 노란 꽃눈 터지는 거 보고 막 가슴 뛰는 거예요. 이 자연 현상에 대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질적인 행복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자료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1인당 OECD 한 30개국을 가져가지고 1인당 국민 소득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1인당 1년 동안의 꽃 소비량의 상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30개국 OECD 선진국들 가지고 쭉쭉 찍어보면 아주 딱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 곡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꽃 소비량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거기서 안 맞아. 우리는 지금 3만 불인데 3만 불이면 그 찍어보면 가보면 여기서 1년에 적어도 한 7만 원 정도 꽃을 사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 1년에 한 10만 원 사. 그러니까 한 4만 불 딱 맞지. 미국, 유럽, 독일, 뭐 대부분 이런 나라 쫙쫙 정확히 그 그래프에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물론 코로나에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고 옷을 안 사는 거예요. 1인당 10,000원이 안 돼, 10,000원이. 그 10,000원도 어버이날 애들한테 받은 카네이션.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졸업할 때 이제 뭐 꽃다발 하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꽃으로 본 우리 정서적인 GDP는 굉장히 낮은 거죠. 저는 데이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지금 3만 불 넘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인 거죠. 우리 여전히.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흐르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꽃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꾸 꽃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확산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행복 수준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 원인은 하나 이제 그런 걸 봐요. 30년 넘게 꽃을 연구하면서 배우고 느낀 꽃 이야기들을 여러 권의 전문 서적으로 출판한 정섭 씨. 식물도감이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1980년대 동료들과 함께 전국의 산을 다니며 한국의 자생식물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8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년, 7년, 8년까지 한 4년을 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꽃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편집을 하고 해서 이제 89년도에 이제 초본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목본주를 만들어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시작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생식물 재배서로 그 당시에는 또 없었고 어쨌든 제가 본격적으로 자생식물을 뛰어들게 된 이제 동기가 됐던 책이고요. 저도 그때 공부를 많이 했죠. 여기 이제 이 화훼 분야 선배들한테 처음에 이제 흙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흙의 성질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5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게 한국에 이제 우리 산야가 잘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의 식물들이 한 4,600가지가 살아요. 이제 그게 자생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화해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제 화해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연구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저도 한 40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정말 뭐 그냥 하나의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이제 연구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그 자생식물 그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전국의 자생지를 찾아서 다니다 보면서 실제 자생하는 식물 꽃 상태를 보니까 야, 이제 알면 알수록 좀 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에 쭉 이제 공부를 계속 해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 우리 이제 사람보다는 얘들이 훨씬 몇 수이구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그 깨닫게 되고요. 그 연구자로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그 네임밸류가 생기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이 일반인들에 대한 이제 꽃에 대한 뭐 강의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인간적인 삶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좀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은퇴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꽃이. 정섭 씨는 정년을 2해 남기고 이른 퇴직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미련 없이 걸어 나온 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라는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라일락도 튤립도 때를 알고 봉우리를 접는 시간. 부부의 정원을 찾은 여행자들은 오늘 밤 그윽한 밤 공기에 취해 쉬 잠들지 못하겠군요. 자막. 정원에서 만드는 향기로운 추억. 새로운 해가 떠오른 아침. 내장산도 정원에 핀 봄꽃들도 저마다 은빛 이슬을 털어내며 깨어납니다. 개복숭아꽃은 울긋불긋 어제보다 더 자태가 고와졌습니다. 창문으로 집안을 보는 고양이 금자. 9살. 금자 잘 잤어? 금자 배고파요? 오늘 금자 아침밥 담당은 남편 정섭 씨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사료를 준다. 알았어 밥 줄게. 깨끗이 다 먹었네. 얘는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한 올해 9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경기도 살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우리 처음에는 우리 딸애가 이제 그 유기 고양이인데 이제 암컷이란 이제 중절 수술해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우리 손주 낳으니까 혹시 집안에서 또 손주 학실까봐 이제 우리가 데려왔죠. 데려와서 이제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안을 못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계속 이 밖에 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얘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왜 밖에 있지? 그래서 저녁에 원래 집에서 키우던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하도 텔레비 앉아서 같이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보라고. 그래서 여기 만들 금자야 놀이터를 이거 금자 쉼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같이 텔레비 봐야 되는 아까 밤 빼달라고 했듯이. 베란다 창문 앞에 있는 금자 쉼터. 정말 맛있게 먹네. 금자 밥을 챙겨주고 그제야 부부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식가 남편과 소식을 즐기는 아내. 꽃 좋아하는 취향은 닮았지만 식성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군요. 남편은 토스트, 아내는 고구마를 먹는다. 맛있어? 그러면 자연식품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그 인위적인 걸 먹어요?
꽃을 찾아 나비가 날아오듯이 부부는 언제나 꽃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두 식구가 사는 집에 두런두런 인사소리가 넘치는 주말 오후. 오늘은 시민정원사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2022 정읍시민정원사 교육과정. 그죠? 거기 지금 몇 분 왔어요? 네 분이? 네, 세 분. 정섭 씨는 꽃을 연구한 경험을 살려 시민정원사, 마스터 가드너, 숲 해설사 교육을 20년 가까이 해온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귀촌 이후 정읍 시민들의 꽃 선생님이 된 정섭 씨. 지난 3월부터 4기 수강생들의 수업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5개월 동안 꽃과 정원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80시간 교육 후 시민정원사 수료. 정원의 구조물에 대해서 공부했으니 뚝딱뚝딱 몸으로 부딪혀 봐야겠죠. 조에 한 사람씩 와요. 이 조원들 누구 한 사람씩 와요. 조장님만 너무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 정원에서 나무 판자를 챙겨간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손에 닿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사포질 하는데 사포 드릴게. 이제 5월이 되면 장미 넝쿨이 담장을 넘을 겁니다. 넝쿨 식물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오벨리스크를 만드는 중인데요. 다들 처음 해보는 작업일 텐데도 예비 정원사들 손끝이 야무집니다. 백윤출 씨. 처음에 생각은 그냥 저희 집이 주택이라서 집을 좀 예쁘게 나무나 이런 걸 가꾸고 싶어서 출발은 했거든요. 시작은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길거리에 시에 있는 나무들이나 꽃나무 가꿀 때 봉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정읍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오균종 실제 씨. 이제 정읍시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정원을 좀 가꿔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신 박수 한번 쳐주고.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겸손하게 얘기도 잘하죠. 안정감 있어요. 그래, 참 잘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정원 만들 때 그대로 이런 데 넣고 뭐 거기서 이제 정원의 구조물로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수업 끝. 정섭 씨의 수업을 통해 정읍엔 모두 115명의 시민 정원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시민 정원사들은 스스로 방치된 공터에 꽃을 심었고요. 겨울이면 나무에 옷을 입혔습니다. 사계절 향기로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즐거이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스승과 제자들입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책임감 있게 지켜가는 일. 정섭 씨는 그것이 시민정원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정읍엔 시민정원사들이 만든 개성 있는 정원이 제법 많아졌더라고요. 영수쌤. 시민정원사가 만든 정원을 구경 온 정섭 씨. 이제 거의 일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민정원사 이름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학교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시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 여기서 담배나 좀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이 대나무 숲이 아주 울창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 숲을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상당히 우범지대가 이제 완전히 정원으로 그것도 시민들이 만들어서 이제 4가지 정원이 있는 정읍 시민 누구나 와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러면서 4가지 색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이제 정원이죠. 저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시민정원사 일기들이 진짜 보배인데 일기 중에 이제 그 실제 조직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제 김경숙 선생님이신데 지금까지 계속 잘 챙기고 있죠. 김경숙 저도 씨. 이제 정원을 가꾸다가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찰나에 공지가 딱 떴죠. 시민 정원사라고 하는 생소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교육 처음 모집할 때 당시에도 봉사를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교육생을 모집할 때에도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회비 내서 꽃도 사고 또 허미 들고 와서 허미질도 하고. 한정혜 씨. 실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저는 정원이 없는 가드너예요. 그래서 저희 사는 아파트에도 꽃도 심고 뽑아가도 또 심고 또 심고 하긴 하는데 시간과 힘이 부족해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뽑아가요, 누가? 어, 이쁘니까 내 집에 심으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일상이 힘들 때 풀을 뽑거나 또 이제 여럿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해소가 되기는 해요. 네. 이게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진짜 프로답게 만든 첫 번째 작품인데 상당히 컨셉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전업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이제 꽃의 가치 이런 걸 좀 알려주는 장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피해가던 우범지였다고 합니다. 그저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무성했던 대나무 자리에 꽃을 심었을 뿐인데 이제 시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찾아오는 사색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 먼저 할게. 너무 빡시게 하지 마. 어쨌든 우리 고향을 좀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 왔고 와서 보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정부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물론 현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답게 꾸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소위 시민 정원사라는 거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는 그거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못 해가지고 이게 외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고향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하에 이제 와서 어쨌든 이제 그걸 주도적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다행히 이제 시에서도 좀 조화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또 제가 이제 건의를 했죠. 이거 시민들만 알아주면 안 된다.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뭐 도장이나 찍고 뭐 이건 아니다. 전국에서 아마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교육생에 포함시키는데 정읍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직접 담당하는 이제 정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시민정원사 수준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는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시민정원 사업도 만들고 공무원들이 그 모르면 절대 그런 기한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시민정원사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 뭐 꽃박사도 계시고 한번 우리 벌려보자 해가지고 착착착착 진행하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직접 주도가 돼서 이제 소위 사계절 아름다운 이제 정원 만드는데 이제 일조를 하니까 또 계속 하여튼 계속되니까 정원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난 뒤에 쭉 유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가드닝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같이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행복하고 그렇죠. 집.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정원의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것. 다음 주 아이들의 식물 수업을 앞두고 형형색색의 1년생 식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 엄청 빡세게 시키려고 오늘 옷까지 입는 거 보니까. 금명 씨가 이렇게 꽃 해서 심기 시범을 보인다. 북은 안 다치게 여기다 물을 한번 넣어주고 하면 더 좋은데. 금잔화. 올해 진짜 금방 지나지네요. 제가 선수예요. 저는 경력이 몇 년인지 아세요? 화성시에서 12년, 여기서 5년, 17년, 금방 20년 돼가요. 제가 이 마디가 이게 다 골이 이렇게 졌어요. 우리 신랑은 이게 훈장이래요. 이게 다 마디가 생겼잖아요. 뼈 많이. 네, 이게 하도 이걸 호미질을 많이 해서 우리 신랑은 훈장이지 이런 좋은 훈장이 어딨냐고요. 내 손 돌려줘. 제가 재밌어 하는 일이라. 물 자리를 적당히 파고 물을 줘야 돼요. 물 먹을 곳에. 그러면 위에다가 물 줄 필요 거의 없어요. 자, 여기다 물 좀 충분히 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심어야 최고 잘 자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고 꼭 눌러주고. 뿌리가 바로 물을 닿게. 예, 이게 꽃에 물 닿으면 안 돼요. 이 조로가 안 맞아요. 옆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예. 어차피 같이 클 거예요. 얘는 1년생들이에요? 예, 다 오늘 가져온 거 다 1년생이다. 초화류. 올해만 꽃 보고 먹고는. 예. 매년 이렇게 이제 사다 그게 심는 거지. 훨씬 초화류가 이쁘긴 해요. 그러니까 정원 좀 원예적으로 좀 화사하게 꾸미는 사람들은 사계절 언제 가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300~400만 원 정도 꽃을 사는 거야.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돈 거기다 다 써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1년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우리 오늘 한 20만 원 샀나? 2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주니까. 그리고 둘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학생들 와서 여기 체험하고 사진 찍고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기쁨 있죠. 정말 꾸미지 않고 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사진 찍고. 아내는 꽃을 심고 남편은 꽃에 물을 준다. 한 해 한 해 더 향기롭고 아름다워지는 부부의 정원. 금잔화부터 사계 국화까지 짧은 봄을 달래줄 초화류가 꽃마차에 가득 실렸으니 봄의 정원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마차 끌고 봄의 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부부가 완성된 꽃마차를 구경한다. 뭐 운동하면 내 근육은 튼튼해지겠죠. 근데 뭐 마음은 별로 안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이 꽃을 가꾸고 꽹이질을 한번 하면 91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호미질 이렇게 긁으면 뭐 40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이게 피지컬한 운동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텃밭일 한다? 아플래 아플 수가 없어요. 그 운동 효과 때문에. 근데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꽃이니까 이게 잘 자라야 되니까. 이게 꽃들이 거짓말해요. 채소가 거짓말해요. 흙에서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배려한 대로 그대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심성까지 심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꽃을 가꾸면. 꽃이 자기도 살지만 꽃이 있음으로써 나비도 먹고 살아요. 곤충도 먹고 살아요. 인간들한테 아름다움도 줘. 자연 생태에 막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 주변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어쨌든 시민정서가 움직이고 정시간도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 하면 나름대로 밥값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성공한 귀촌인 이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죠. 라일락 향기가 둥실 떠오르는 봄의 정원도 머지않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겠죠. 계절이 바뀌어 배롱나무 꽃이 여름의 문을 활짝 열어도 꽃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만의 향기를 지키며 살라고. 혼자보다는 두런두런 어울려 꽃처럼 살아보라고 말이죠. 오늘도 꽃이 전하는 말을 온 마음으로 경청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꽃미남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셨나요?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4월이랐다 시즌4 그 정원은 꽃미남이 산다였습니다.